오래 보유해도 되나 이렇게 말씀하시면 사실은 대답하기가 좀 난감하긴 합니다. 네. 그러나 이제 얼마나 오래 들고 계실 생각이신지 제가 이제 뭐 직접 만나서 상담을 드리면 좋은데 방송에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2019년에 반도체의 경기는 저는 뭐 그렇게 좋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제 5, 6월 달까지 이제 반도체 수급이 그렇게 좋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제 그러나 이제 뭐 오래 보유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저는 그 질문의 대답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뭐 내 한 3년에서 5년 정도 장기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단기적으로 한 3, 6개월 정도, 3에서 6개월 정도를 다시 말씀드리면 반도체 경기를 그렇게 좋게 보지는 않습니다. 일단 우리 시청자분들이 사실은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공부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삼성전자가 올해의 감익이 상당히 클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이제 1분기나 이제 2분기의 실적이 바로 회복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원래는 사실은 스페인의 MWC에서 폴더블 폰에 대한 데뷔를 할 것으로 봤는데, 그것보다 이제 한 달 먼저 샌프란시스코에서 행사를 갖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모멘텀도, 폴더블 폰의 모멘텀도 있을 것이라는 것을 저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도체의 수익성을 하향 곡선을 그리는 상태에서 이런 이제 그 폴더블 폰의 모멘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은 들지만, 사실은 반도체의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거는 작년에 2분기 이후에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작년에 2분기에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D램 영업이익률을 보면 한 67%의 이익률을 달성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가 딱 보면 이게 무슨 바이오 회사도 아니고요. 반도체의 영업이익률이 67%가 되면 우리가 이것을 좀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고민을 좀 해보셨어야 되는 건데, 이미 뭐 지난 얘기고요. 그러면 지금 46,000원 부근에서 삼성전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의 올해의 펄을 말씀드리면 애널리스트의 추정이 각각 다릅니다. 상당히 레인지가 넓습니다. 뭐 8배에서 12배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어떤 애널리스트는 지금 가격에서 올해 삼성전자의 펀은 14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실적이 최소 1회 정도 추가로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가격 기준으로 퍼가 한 14배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아직도 제가 와우넷 우리 회원님들이나 뭐 공개 방송을 통해서 질문을 드리면 삼성전자 퍼가 올해 얼마인 줄 아십니까? 라고 이제 여쭤보면 그 많은 분들이 삼성전자의 올해 퍼가 6배다, 7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지금 추정되는 것들을 보면 우리가 연말까지 가봐야 알겠지만, 그리고 뭐 실적 추정이라는 건 그렇게 쉽지는 않지만 올해 적어도 뭐 10배는 넘어서고 14배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 아주 좀 나쁘게 보면 좋게 보시는 분들 계시지만 작년에 영업이익에 반토막이 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작년에 7배였으니까 올해는 좀 감익이 된다, 뭐 이런 얘기고요. 핸드폰 쪽으로 가면은 뭐 소비자 측면에서는 좀 기대감이 있어 보입니다. 갤럭시 10을 출시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폴더블 폰이 출시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3월부터 시작되는 그 5G 핸드폰, 5G의 핸드폰이 출시가 될 것이고, 그래서 일정 부분 실적 악화 요인을 제거할 것으로 보이긴 하나 전체 방향성을 바꾸지 못합니다. 제가 봤을 땐 핸드폰도 뭐 반도체가 당연히 들어갈 것이고, 핸드폰이 잘 팔리면 핸드폰 사업도 잘 되고 반도체 사업도 잘 되겠죠. 그런데 반도체는 서버로 판매되는 부분이 상당합니다. 이쪽이 문제입니다. 이 서버 쪽이 문제인데요. 이 서버 쪽 구매자들은 현재 가격에서 아주 심하게는 뭐 제가 듣기에는 가격을 뭐 50%까지도 깎아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서버의 수요가 늘어난다면 좋겠지만, 사실은 인텔에서 만드는 캐스케이드라는 CPU가 이제 6월 이후에 나옵니다.
이 뜻을 이 얘기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우리가 뭐 자동차를 살 때 사실은 모델이 변하고 6개월 있다가 새로운 모델이 나온다 그러면 그 자동차를 지금 우리가 사지는 않지 않습니까? 한 3, 4개월 기다렸다가 모델이 체인지가 되고 얼굴이 바뀌고 뭐 그런 디자인이 바뀌면 좀 기다렸다가 사지 않습니까? 그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인텔에서 나오는 서버용 CPU가 6월 이후에 나옵니다. 새로운 것, 아주 발전된 것, 좋은 것들이. 그 이름이 캐스케이드인데 그래서 이제 서버에 투자하는 뭐 회사들이 또 그 CPU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서버 증설이 그렇게 급격히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면 사실은 삼성전자에 영향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뭐 외국인의 패시브 자금이 1, 2월에 집중이 돼서 삼성전자를 엄청나게 샀습니다. 그래서 이제 4만 뭐 7천 원까지도 잠깐 찍고 4만 5천 원에서 6천 원 사이에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사실은 이 펀더멘탈과 무관하게 상승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이 가격이면 패시브 자금이 더 밀려 들어올지는 뭐 그거는 예단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0%는 먼저 매도를 하시고 다시 3, 4월 이후에 진입을 하시든지 아니면 패시브 자금이 어떻게 들어오는지의 추이를 한번 지켜보시는 것이 제일 좋은 전략이다. 삼성전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삼성전기가 이제 많이 하락했죠. 보통 뭐 16만 6천 원까지 찍었지만 사실은 뭐 15만 원대에서 10만 원 이하로 하락을 하다가 지금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공매도 차트를 한번 보면요. 공매도 차트를 보면 뭐 엄청난 공매도가 있었습니다. 그간 엄청난 공매도가 있었고 이거는 대차 비중이 아마 우리나라의 어떤 주식보다도 제일 많이 대차가 돼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대차가 돼 있다는 것은 뭐냐면 공매도를 많이 실행을 해왔다는 것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공매도가 사실은 요즘에 들어와서는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시청자님께서는 20% 조금 넘게 손실 중이신데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파시면 안 됩니다. 지금 파시면 안 되고요. 강력 보유 의견을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 그럼 언제까지 보유해야 될까요? 사실은 이게 업황이 좀 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업황이 변하고 있어서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뭐 한 14만 원에서 15만 원까지도 노려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이 10월 이후에 주가가 이제 많이 빠졌는데 4분기 실적 이후에 이제 전장에 들어가는 MLCC, 이제 MLCC 때문에 종목을 이제 매수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전장에 들어가는 MLCC가 4분기 실적 발표 때 회사에서 아주 긍정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은 저나 이제 시장에서 생각하기에 2018년에 MLCC에 들어가는 죄송합니다. 전장에 들어가는 MLCC가 한 포션이 한 5%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MLCC를 회사에서 100개를 만든다고 친다면 한 5개는 전장에 들어갔습니다. 자동차 전장. 근데 전장에 들어가는 MLCC는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한 20%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장에 들어가는 MLCC는 상당히 하이 그레이드, 하이엔드 MLCC고 비싸고 마진도 높습니다. 근데 우리는 2019년도에 MLCC가 전장에 들어가는 MLCC가 한 5% 정도 차지한다고 봤었는데 4분기 실적 발표 때 한 30%까지도 들어갈 수 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럼 만약에 MLCC가 전장에 들어가는 MLCC가 30%까지 늘어난다고 본다면 실적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이 드는 것은 이제 명확한 얘기고요. 따라서 현재 대차가 많이 되어 있는 종목으로서 실적의 방향성만 한 번만 턴한다면 생각보다 주식의 이 턴어라운드는 급격하게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목표가를 먼저 말씀드리면 목표가는 한 뭐 15만 원 정도, 15만 원 정도 보고요. 그다음에 손절가는 10만 원 제시해 드립니다. 뭐 30% 정도 수익이 나오고 계십니다. 축하를 드리는데 수소차 부품 중에서 이제 제일 중요하고 소위 뭐 비싼 부품 MEA라고 이제 멤브레인인데요. 불 속의 멤브레인 분리막입니다. 이제 수소차가
예를 들어서 한 대에 한 6천만 원, 7천만 원 한다면 이 부품만 1,000만 원입니다.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상장사인 코멘텍하고 이제 국책 과제를 이제 진행 중에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오는 회사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사실은 안타깝게도 이제 시노펙스가 아니라 불 속의 강화막은 이미 멤브레인 기술을 30년간 뭐 연구를 한 회사가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거의 완성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시노펙스가 아니더라도 주식시장에서는 이렇게 이제 개발을 완료하지 못했는데 뭐 테마에 이렇게 포함이 돼서 같이 이렇게 움직이는 주식들이 많습니다. 이제 사실은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이 그 MEA 멤브레인 분리막의 기술은 사실은 뭐 고아텍스가 가지고 있는데 이 고아라는 회사가 1994년에 이제 그 이 페이텐트 특허가 만료가 됐습니다. 특허가 만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어떻게 설명을 드릴까요? 뭐 코카콜라처럼 상당히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극단적으로 뭐 만들기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어려운 기술인데 국내에서는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딱 한 개사가 SA사가 이제 현대차가 공동으로 개발을 완료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따라서 근데 이제 2,700원에 매수를 하셨으니 제 생각에는 뭐 바로 이 실현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수소차 멤브레인 분리막에 대한 관심이 있으시다면 뭐 시장의 소문으로 개발되고 있다는 회사는 이제 피하시고 정말로 개발을 할 수 있는 회사, 뭐 예를 들어서 SA사 같은 회사에 매수 고려를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바이오가 사실은 좀 지지부진한 회사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차트를 보시면 차트 보겠습니다. 혼자 올라가고 있는 바이오입니다. 그리고 거의 뭐 혼자 올라가고 있는 바이오인데 외국인의 수급을 보시면 외국인의 수급이 여기 왼쪽에 보이시죠? 외국인의 수급을 보시면 정말 뭐 아닌 말로 기가 막힙니다. 한 뭐 지난 2달 동안 며칠만 빼고는 사실은 지속적으로 외국인이 순매수 중인데요. 최근에 이제 바이로메드는 JP 모간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참석한 회사죠. 이제 회사는 뭐 미국에서만 이 당뇨병 신약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이제 미국에서는 800명 이상이 당뇨병성 신경병증을 앓고 있는데 이 중에서도 뭐 감각 장애, 뭐 우울증 등을 수반하고 있는 통증성 당뇨병성 신경병증에 효과적인 치료제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이 같은 수요를 고려하면 상당히 이제 수요가 큰 이제 신약인데요. 이 신약의 이름은 VM202입니다. 이제 시장 성공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이라는 것이 이제 회사의 전망인데 사실은 외국인이 다시 말씀드리면 단 뭐 거의 하루도 빼지 않고 매일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장 조사 기관이 있는데요. 글로벌 데이터라는 곳이 있는데 지난해 이제 보고서를 통해서 바이로메드가 당뇨병성 신경병증 치료제 VM201을 출시하면 만약에 출시를 한다면 2026년 시장 점유율이 45%일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말입니다. 이제 밸류를 아주 크게 보시는 분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뭐 허풍을 치거나 그러는 건 아니고요. 크게 보시는 분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제 의견이 아니라 100만 원도 넘게 뭐 황당하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바이오 전문가들이 좀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냐 결론을 이렇게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이제 외국인의 수급이 심상치는 않습니다. 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팔 때는 전혀 아닌 것 같고요. 적어도 30만 원까지 아니면 한 32만 원까지는 일단은 보시고 제가 손절 가격은 제시해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때 또 2, 3만 원이 돌파하면 그때 또 코멘트를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절은 지나셨고요. 손절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일단은 30% 손실이 나오고 계신데 사실은 8% 비중이 있으시다면 지금 현재로서는 비중이 낮아서 좀 다행이십니다. 근데 결론은 손절보다는 추가 매수하시는 것이 유리하겠다라는 것이고요.
제가 이제 수소 에너지 섹터에서 사실은 좋아하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수소 전지 제조 중소 기업인데요. 얼마 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 옆에서 수소 전지 경제, 수소 경제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할 때 바로 설명을 드린 회사가 이제 SPL셀인데 건물용 발전용 그다음에 수소 전지 업체입니다. 수소 경제 로드맵의 사실은 핵심 수혜주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발전용과 가정용, 건물용 연료전지 등 분산형 수소 발전 경제성을 제고해서 사실은 중견기업의 성장 생태계를 조성해 나간다는 방침인데 정부가 그렇다면 가정이나 빌딩의 에너지, 즉 전기나 온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수소 연료 전기를 분야의 우리나라의 최고의 중소기업입니다. 그래서 차트를 한번 보시면 사실은 61선을 지금 61선에 닿았고 30% 정도 손실이 나오고 계신데 지금에서는 미래 성장성을 보고 추가 매수를 좀 하시는 것이 좋겠다. 비중이 8%시라면 비중을 너무 높게 가져가시지 마시고요. 뭐 이게 이제 그 대형주는 아니니까요. 한 비중을 13%에서 15%까지 지금의 가격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가격대에서 늘리시는 것이 지금 손실을 좀 복구하실 수 있는 길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회사는 좋은 회사고요. 앞으로 성장성이 있는 회사고 빌딩 뭐 전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법제화가 될 것입니다. 수소 경제를 올해 내내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서포트를 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은 살 때지 사실은 팔 때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일단은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다가 조정을 받고 있는데 뭐 주가라는 것이 많이 오르면 당연히 조정을 받는 것이니까 가지고 계신 분은 크게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17,000원에 사서 지금 가격이 16,900원이니까요. 이게 산 가격이신데요. 비중이 10%신데 조금 늘리셔도 되겠느냐 뭐 이런 질문이신데 늘리셔도 됩니다. 그런데 언제 늘려야 되느냐? 제 생각에는 이 가격대는 좋은 가격입니다. 분할 매수를 하시면 되는데 상하프론텍은 일단 실적이 굉장히 좋은 회사입니다. 일단 공부를 해보면 아시겠지만 작년, 재작년, 올해, 내년 지속적으로 실적이 늘어날 수 있는 회사고요. 수소차에 들어가는 멤브레인을 만드는 회사인데 이 멤브레인 분리막이 사실은 수소차의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수소차가 한 7천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 멤브레인 분리막만 보면 한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핵심 중에 핵심을 만드는 회사인데 이게 현대차와 같이 공동 개발 완료를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가가 조금 급격히 상승한 측면도 있는데 수소차의 멤브레인의 이슈를 제외하고 나서라도 지금 이 동사가 삼성 SDI, 그 삼성 SDI는 유럽의 폭스바겐의 2차 전지 관련 부품을 지금 납품을 하고 있는데 2차 전지 관련 부품도 상당히 실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수소차가 뭐 굳이 얘기해서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이 동사는 올해, 내년, 내후년 실적이 급격히 늘어날 걸로 시장에서는 보고 있고 상당히 기술력이 있는 회사입니다. 멤브레인의 역사도 깊고요. 그다음에 얼마 전에 세계적인 필터 회사와의 계약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은 미세먼지가 많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필터에 관련된 상하프론텍은 여러 방면에서 수혜를 입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내내 상하프론텍은 아주 잘 주가가 성장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물론 실적도 그렇게 봅니다. 물론 뭐 주가는 많이 올랐다가 조정을 받고 또 조정을 받은 다음에 다시 올라가고 이런 뭐 프로세스를 뭐 주가들은 주식은 거치는 거니까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으시다. 비중이 10%인데 뭐 제 생각에는 20%까지도 늘려도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은 회사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